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0일 11시,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저녁 12시쯤에 이 헤즈브로 펄스 팬스트림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팬스트림은 앞으로 나올 헤즈브로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이 정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 헤즈브로의 대표적인 IP 라인업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자, 어제는 이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등장한 제품은 영화 비스트의 서막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준 캐릭터인 미라지의 스튜디오 시리즈인데요. 일단 첫 공개되었던 CG에 비하면 그래도 꽤 준수하게 나와준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영화에 등장했던 그 슬림하고 얇은 형태의 미라지를 이 완구로 구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 메인 라인업으로 나왔던 이 배틀 마스크 버전의 미라지와 비교해보면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선녀라고 볼 수 있을 듯 한데요. 특히 얼굴이 꽤 잘 나와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만족 중이긴 합니다. 자, 해당 제품은 현재 아마존과 헤즈브로 펄스에서 프리오더가 가능한 상태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한 제품은 바로 비스트의 서막 버전 옵티머스 프라이멀인데요. 자, 메인 라인업에서 보여준 이 투박한 프로포션이 아닌 영화에서 등장했던 우람하고 디테일한 형태의 스튜디오 시리즈 라인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영화에서 등장했던 이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 아래에 사슬 같은 오리지널 기믹이 달려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 로봇 형태도 로봇 형태지만 고릴라 형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입도 벌려지는 사양인데 거기에 로봇 형태의 경우에는 손가락도 움직이고 어깨도 앞으로 빠지는 진짜 리더급적인 이 기믹이 있어가지고 액션을 잡을 때 굉장히 역동적인 액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인 파츠인 트랜스 워프키도 들어있는데 이 파츠와 옵티머스의 도끼 파츠까지 인질로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무조건 프라이멀은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프라이멀도 역시나 이 아마존과 헤즈브로 펄스에서 프리오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스튜디오 시리즈가 끝나고 바로 레거시 에볼루션 라인업으로 넘어갔는데요. 가장 먼저 발표된 제품은 바로 이 코어 클래스 옵티머스와 범블비 세트였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코어 클래스에서 색이 좀 더 화사해지고 도끼가 추가된 약간 G1 스타일의 느낌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파츠, 이 트레일러까지 동봉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트레일러의 기믹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는 롤러도 같이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판 코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와 같이 등장한 이 범블비도 코어 클래스로 등장 예정인데 사실 이 범블비 크기가 옵티머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살짝 어색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꽤 그럴싸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범블비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코어 클래스다 보니까 이 변신되는 기믹 자체가 좀 단순화돼가지고 원작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의 디자인이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코어 클래스 범블비 자체는 퀄리티 자체는 막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나중에 따로 이 범블비 아마 이제 발매가 되겠죠. 아마도? 어쨌든 이렇게 코어 클래스 옵티머스와 범블비 세트가 나왔고요. 자,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정말 의외의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섀도우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이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트랜스포머 사이버버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일단 조형 자체는 이 사이버버스에서 보여줬던 외형이 아닌 약간 리툴 제작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몸통 자체가 이전에 이 트랜스포머 카로봇에 등장했던 사이드번, 이 국내명으로는 스피드 브레이커라는 이름이죠. 자, 해당 캐릭터의 조형을 기반으로 나와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아예 근본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봇콘 한정으로 나왔던 타임라인 버전의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리뉴얼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아마 나중에 이 봇콘 한정으로 나왔었던 이 컬러링으로 한 번 더 리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뭔가 디자인 자체는 사이버버스, 생김새 자체는 카로봇 기반 왕구다 보니까 약간 몸 자체가 마개조 당한 걸로 유명한 이 캐릭터와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약간 트랜스포머판 그 네뷸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인섹티콘의 마지막 멤버인 봄쉘이 등장했습니다. 자, 봄쉘도 역시나 G1 느낌의 디자인을 그대로 레거시 버전에 가져와서 리뉴얼이 최대한 절제된 모습으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봄쉘 특유의 냉정하고 차가운 형태의 얼굴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일단 봄쉘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이 완전 오리지널 조형은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슈라프넬의 리툴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리툴 자체가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아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족 중인데 이 각각 인섹티콘의 개성있는 변신을 원했던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나중에 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킷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번 팬스트림에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됐던 스트롱암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출 리스트에 스트롱암이 있다고 해서 이 코믹스도 챙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묻힌감이 있는 애니메이션인 이 트랜스포머 어드벤처 쪽을 신경 써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된 스트롱암은 이 제품 자체가 엘리타원의 리툴 제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비클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래도 꽤 봐줄 만한 형태이긴 한데 이 로봇 형태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 얼굴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이쁘장한 모습이 아니라 이 코믹스에 가까운 형태에서 조금 스타일이 변경된 느낌인데요. 이 만약 이전 구판 왕구인 스트롱암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세트 넘버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번 제품을 딱히 예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이제 상위 버전이 구판인 느낌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거는 그냥 레거시 웨이브를 조금 다 모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또 다른 의외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이 바로 정키온 캐릭터인 데트리투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는 나름 그 G1 시절에 하운드의 생놀이 컬러링으로 나온 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키온 특유의 사막 컬러링 같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내줬는데 일단 이 조형 자체가 하운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트리투스는 나중에 이제 리페인팅을 걸쳐서 지구비클 형태의 하운드로 재탄생돼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하운드가 이전에 그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시즈의 웨이브 첫 번째 제품 중 하나였던 걸로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집차긴 하지만 조금 이 사이버트로니안 비클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집차였죠. 이 데트리투스가 등장함으로써 일단 하운드는 스튜디오 시리즈든 뭐 레거시 시리즈든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제 집차 형태로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조금 매니악한 캐릭터가 나와줘서 저는 기쁜데 살짝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어 클래스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다이노보 시리즈인데요. 드디어 이렇게 스널이 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코어 클래스로 발매되고 있는 다이노봇 중에선 가장 완성도라던가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멤버들이 대부분 팔 관절이 없는 반면 이 스널의 경우에는 팔 관절까지 낭낭하게 채워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룡 형태의 변형 때문에 넣어준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제품이 발매되면서 처음으로 완벽한 형태의 볼케니커스가 나와줬는데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큼직하고 이전에 나왔던 파워 오브 더 프라임 버전의 볼케니커스보다도 이 프로포션이 좀 더 좋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약간 벌크업된 느낌이죠. 다만 이번 영상에서 등장한 이 볼케니커스의 경우에는 아직 의도된 건지 아니면 개발이 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발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발이 안 보이죠? 만약 이게 지금 완성된 상태라면 이 발 부분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킷이 꼭 하나 추가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분명히 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겠죠. 다음은 또 다른 리툴 제품,
블러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블러전은 이전에 나왔던 이 탄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습인데요. 이 컬러링이 변경되고 얼굴이 신규 조형인 이 블러전 특유의 해골 얼굴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일단 리틀 제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생각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원본 블러전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리툴은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특히나 이 블러전 특유의 컬러링과 이 어깨에 있는 무한궤도 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캐논까지 어우러지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탄이 아니라 블러전이 원본이었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리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이 가슴팍 부분만 따로 이 해골 버전 파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정키온 멤버 중 하나인 트래쉬 마스터가 등장했는데요. 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쓰레기 마스터. 다른 정키온들과 이제 파츠를 조합하면은 이 비클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트래쉬 마스터의 본체 자체는 파츠 분할 형식의 변형이 아닌 일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트랜스포머 멤버들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고 심지어 신규 조형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뭔가 6륜 구동 쓰레기차라는 컨셉 때문인지 예전에 이 애드메이티드에 등장했었던 그 버전의 렉가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번 팬스트림에서 나왔던 제품 중에는 가장 독특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래쉬 마스터, 일단 이름 하나는 확실히 각인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예정된 생놀이 제품이었던 드레드윙이 등장했습니다. 자, 스카이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리더급으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 컬러링만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아예 다른 캐릭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카이 케이크보다는 이 드레드윙이 아무래도 좀 각인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원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색상 자체가 눈에 띄는 색상이기도 하고 이 원작 트랜스포머 프라임에서도 워낙에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해서 그런지 이전에 나왔던 스카이 케이크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애초에 스카이 케이크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와서 이번 드레드윙도 당연히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나오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제품 소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한 차례 이미 예약을 받았던 이 프라울과 아이언하이드 2팩. 참 특이하게 이번 버전은 더 무비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재현한 버전의 모습입니다. 참 이런 것까지. 어쨌든 이 프라울은 어스라이즈 기반, 그리고 아이언하이드는 스튜디오 시리즈 조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죽은 옵티머스까지야 그렇다 쳐도 이 두 멤버마저 죽는 모습을 이렇게 상품으로 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상품 전개네요. 이건 가슴팍이 박살난 형태로 이렇게 재현되어 있는데 이 더 무비의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멀티팩으로 등장하는 트루퍼 시리즈, 이 각각 왼쪽부터 퀸테슨 트루퍼, 사이버트로니안 트루퍼, 시커즈 드론, 그리고 오토 트루퍼 이렇게 총 4명이 들어있는데요. 이 컨셉 자체가 일반적인 양산형 병사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각각 극 중에서 잡줄로 등장하는 모습인데 일단 제품들 자체는 모두가 리툴 제품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커즈 드론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약간 파란색의 색감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색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컬그린의 리툴 제품인 G2 유니버스의 이 사이버트로니안 트루퍼와 애니메이티드에 등장했었던 오토 트루퍼는 각각 전용 헤드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 사이버트로니안 말고 퀸테스 트루퍼도 역시나 헤드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멀티팩은 최소 2개씩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양산형이니까요. 그리고 볼보 콜라보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전에 홀리데이 스페셜 버전으로 등장했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원본 컬러링으로 다시 리툴하면서 내놓은 제품인데요. 이 전체적인 외형이 클래식 옵티머스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거의 G2 미사일 탱크 버전의 옵티머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 볼보 트럭과 콜라보시킨 이벤트 제품으로 먼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G2 버전의 미사일 탱크 버전으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레이션 셀렉트 한정 제품인 엔트 아고니가 등장했습니다. 이 엔트 아고니의 경우엔 차기 제너레이션 셀렉트 한정으로 나올 거다라는 떡밥만 무수히 얘기됐다가 드디어 이번 팬스트림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기본 자체는 이 레거시 임페르노의 생놀이 버전인 이 리툴 제품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원래도 임페르노의 생놀이 캐릭터였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나름 엔트아고니의 특징이 좀 있었는데 그 특징을 좀 살린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아쉽게도 완전히 동일한 리툴 제품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새롭게 추가된 파츠가 있는데 바로 트랜스메탈 헤드. 이 생놀이는 그렇다 쳐도 이 헤드, 이 트랜스메탈 헤드는 예상치 못한 부품인데요. 이 헤드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포머 팬스트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기대했던 제품도 나왔고, 이 기대했지만 살짝 아쉬웠던 제품도 나왔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제품도 나와줘서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만족스러웠던 팬스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는 제품들 혹은 이번 팬스트림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